작년 말에 이제 HP가 크게 두 가지 사업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컴퓨터나 서버를 만드는 하드웨어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IT 컨설팅을 하는 기업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사업부는 그대로 여기에 남게 되고요. 그 IT 서비스 컨설팅하는 기업 서비스 부분은 DXC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이제 리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DXC의 아시아 태평양 조세재정총괄 부사장 겸 이제 한국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집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집을 좀 이제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는 그냥 고등학교 때 잘 몰라서 돈을 좀 벌려면 경영학과에 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수가 좀 낮아서 경영학과랑 좀 비슷한 데를 골라보다 보니까 경제학과가 비슷할 것 같아서 경제학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하고 수학을 되게 수학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경제학과에 가보니까 미시경제, 뭐 거시경제, 계량경제 다 수학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손을 내렸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전공과 좀 담을 쌓고 대신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극 동아리에서 이제 되게 즐거운 생활을 보내면서, 제가 경제학과라는 학교를 다니는 건지 연극 동아리를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올 때쯤 되니까 다들 글로벌 시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그 TV에 밑에 청색 테이프로 이렇게 딱 가리고 비디오 영어 미국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자막을 보지 않고 들어보겠다, 이해하겠다 해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HP 하면 잘 몰랐고요. 그냥 아시는 분은 프린터 파는 데다. 그래서 영업사원으로 들어가면 너 프린터 팔러 다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종을 지원했는데 아쉽지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부에서 영업 관리직도 또 나왔는데 면접 한번 보러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영업 관리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성격은 정말 디테일이 약합니다. 그리고 덤벙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영업관리 부서가 하는 일이 회사에서 이제 영업사원들이 오더를 따오면 그걸 시스템에다 일일이 각 부품별로 다 기입을 하고, 이 부품들이 저희는 이제 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 해외에 그 창고에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배송이 되고 뭐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 IMF가 터졌습니다. 국내 경기가 완전히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달에 뭐 100건 하던 그런 주문들이 제가 들어갔을 때는 한 달에 한 3, 4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 팀장이 오케이 했는데, 2번 실수하고 3번 실수하니까 너 또 실수했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이런 코멘트와 이런 말들이 제 자존감을 완전히 이제 그 바닥으로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입이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는 하드 스킬이 중요한데, 저는 소프트 스킬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소프트 스킬로 제가 어필을 하려고 해도 하드 스킬이 안 되니까, 이게 일단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인사고과에서 계속 최하를 찍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자존감도 많이 상했지만 너무 절망한 게, 과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회사를 나갔을 때 다른 회사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정말 계속 실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한번 버티면서 또 다른 것도 계속 해보자 라고 해서 한 5부서를 이제 5년 동안 계속 이제 가게 됩니다. 세무팀에 가서 한 2년 정도는 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러다 이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세무를 하는 사람은
미국 본사의 임원이 될 수 없지? 왜냐면 세무팀도 미국 본사에는 임원이 있고 그 미국 본사에서 파견된 아시아를 총괄하는 임원은 또 고위 임원인데 왜 한국에서 세무한 사람은 미국 본사의 고위 임원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국내 세무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러려면 국제 세무를 한번 해보자. 왜냐면 미국 본사의 임원이 되려면 한국 말고 이제 다른 나라 그 해외 세무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공부를 시작하려고 시작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세무팀이 한국에도 있지만 이제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 가끔씩 프로젝트들이 나옵니다. 뭐 아시아 프로젝트, 뭐 글로벌 프로젝트 하는데 여기서는 지원을 하라 그래요. 이제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세무를 하는 사람, 뭐 일본에서 세무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그 나라의 세금은 잘 알지만 사실 글로벌 세무를 한다고 하는 건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도 그렇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도 아시아인들은 거의 지원을 안 했는데 제가 좀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한국에서도 저성과자로 살아왔고 여기서 손 들고 뭐 못해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들고 이제 참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글로벌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제가 이제 소통을 좋아하는 그 소프트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미리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나 또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프로젝트라도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다른 나라의 세무팀을 한 사람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시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제임스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 혹시 시간이 되면 나한테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나랑 전화나 뭐 이메일을 통해서 너는 그동안 그걸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나라면 어떤 식으로 하기를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사실 1대1로 이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 해줄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호의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이런 동일한 이슈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냥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 아시아 뭐 또는 유럽의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글로벌 프로젝트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러한 소통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정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그 포맷에 맞게 한번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실수는 많이 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프로젝트도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몇 명이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 지원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지원자의 성격, 성향 이런 게 파악이 되니까 주로 그분들에게 많이 시켰습니다. 앞으로 나서는 일들을. 그래서 자꾸 이제 배정을 하고 저는 뒤에서 총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나름대로는 시간에 맞게 잘 했고요. 하고 나서 이제 모두에게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는 어떤 점을 너무 잘해줬고 누구는 어떤 점을 잘해줬고 해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다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손을 드니까 그냥 코리아에 조그만 뭐 제임스라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뭐 좀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제가 소통을 할 때 그 프로젝트 팀 외에도 기존에 했던 팀들을 또 귀찮게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두드리면서 물어보고 그들에게 나라면 어떨까에 대한 그런 조언들을 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에 있는 제임스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한다는데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너가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했고 그때 네가 거기서 잘 됐던 점 못했던 점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나라면 어떤 방식으로 꼭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인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거를 제임스가 받으면 꼭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공유한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에게 이런 좋은 점을 받아서 이걸 이번에 배워서 이렇게 여기다 반영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부터 다음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날리지 매니지먼트를 쉐어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자. 뭐 이런 이제 체계들을 좀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코리아 제임스가 알려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소통의 과정을 거치고 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겠죠. 하면서 이제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에 한국인은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세재정 본부장에 이제 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 자리는 항상 미국 사람이나 미국계 이제 그 외국인들이 본사에서 파견 나오는 식으로 해서 왜냐면 HP 내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그 범위가 한 25% 정도 됐고요. 그 HP 전체 내에서 한국 HP가 차지한 비중이 1%에서 한 3% 사이. 그래서 미국 본사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아시아를 책임지는 조세재정 총괄 본부장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시아인이 한다면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가 대부분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일본, 뭐 인도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계로 이제 살아오던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한국 사람이 그걸 해야 돼? 그 수많은 우리 미국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국, 일본, 뭐 인도에서 온 미국계 우리 그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본 많은 동료들이 저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면 제임스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제임스랑 일을 하면 그 일이 딱 그 일에 머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니까 우리는 제임스한테 아시아를 맡겨야 된다. 그러면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문화가 바뀔 수 있다. 손을 들지 않는 아시아 사람들의 문화도 손을 들어가는 아시아 문화로 바뀔 수 있고 이제부터 공유하는 문화를 제임스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성과자로 5년, 그 다음에 세무라는 보수적인 업무로 이제 5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딱 됐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